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류한경입니다. 책모아 큐레이션 코너에서 짬짬이 올려드리기로 했던 책모아 고민 상담, 오랜만에 문을 엽니다. 오늘 주제는 독서 모임 어떻게 할까입니다. 독서 모임 많이 해보신 분도 있고 생각만 하신 분들도 있고 책을 읽다 보면 독서 모임에도 관심이 생기는데요. 독서 모임을 하기로 결심할 때 몇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우선 같이 읽는 책들이 읽고 싶은 책인지 또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나랑 잘 맞을지 또 시간과 장소가 내가 쓸 수 있고 가기 좋은 장소인지가 중요하죠. 이렇게 책과 사람, 시간과 장소가 잘 맞는 독서 모임을 찾아서 모임을 하다 보면 독서 모임을 내가 직접 한번 꾸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꾸려진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 내가 직접 독서 모임을 준비해보는 것은 패키지 여행과 자유 여행의 차이랑도 비슷한데요. 패키지 여행은 참 편하죠. 다 정해진 대로 따라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야 하고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것도 먹어야 하고 편한 대신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반면에 자유여행은 준비하는 게 힘들죠. 직접 일정도 짜고 예산도 짜고 또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해결해야 하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자유의 폭이 넓어지고 고생한 만큼 더 보람도 커집니다. 독서 모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유여행처럼 직접 꾸려보면 어려움도 많지만 새로운 시도도 해볼 수 있고 또 얻는 것도 더 많습니다. 저도 지난해 독서 모임 2개를 진행했었는데요. 하나는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학부모 독서 모임이고 또 하나는 제가 기획한 청소년 책 읽는 어른 모임이었어요. 제가 앞에 나서는 것도 또 말도 잘 못하는 편이라서 모임을 이끈다는 게 부담이 되었고 또 참가자 모집도 참 쉽지는 않았지만 모임에 그냥 참여할 때보다 모임을 꾸리면서 더 많이 배우고 어려운 점들을 풀어가면서 덕분에 더 많이 성장했다는 걸 지나고 보니까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책을 같이 읽고 독서 모임 하는 것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어떻게 독서 모임을 꾸릴 수 있을까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모임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온라인 독서 모임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아졌는데 온라인 독서 모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독서 모임을 참여해보기로 결심할 때 고려하는 것들, 어떤 책을 읽을까?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또 언제 어디서 할까? 이런 점들이 바로 독서 모임을 준비할 때에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인데요. 책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읽을 수 있고 아니면 과학책이나 여행책, 소설이나 시, 자기계발서 이렇게 분야를 정해도 좋고요. 책을 고를 때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는가도 같이 생각하면 좋겠죠. 학부모나 교사 모임이라면 교육에 관심들이 많으실 테니까 교육서들을 같이 읽어볼 수도 있겠고 또 은퇴를 앞둔 분이라면 노후 준비에 대한 책들에 관심이 많겠죠. 또 학교 방송반 동아리 학생들이라면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책들, 또 컴퓨터 분야를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컴퓨터나 인공지능에 대한 책들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고요.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좋아하는 분들과 여행책 읽는 모임을 꾸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책과 관련 있는 영화를 보면서 책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고요. 요즘 그림책에도 관심들이 많은데 그림책 읽는 모임도 재밌겠죠. 이렇게 모임에서 같이 읽는 책과 주제가 매력적이면 독서 모임이 더 관심을 끌 수 있겠습니다. 책을 고를 때에는 저희 책닷의 추천도서처럼 믿을 수 있는 추천도서 목록에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요즘 독서 팟캐스트나 북튜버들도 많은데 거기에서 소개하는 책들도 좋겠습니다. 또 다른 독서 모임에서는 어떤 책으로 모임을 하는지도 참고해 보면 좋은 책을 많이 건질 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독서 모임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은 책이 좋은데 그냥 혼자 읽어도 좋은 책이 있고 또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더 좋은 책들도 있죠. 그 점도 생각해서 책을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정할 때 운영자가 책을 미리 다 골라서 공지를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몇 권만 미리 정하고 나머지는 참가자들하고 의논해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했던 학부모 독서 모임의 경우에는 첫 번째 모임에는 각자가 좋아하는 인생 책을 가지고 와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후보 도서들을 여러 권 카톡에 올렸고 또 그 중에 읽고 싶은 책을 투표를 해서 정했었어요. 그 운영자가 미리 다 정해놓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른 책을 읽을 때 더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책을 정한 다음에 이제 독서 모임 기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독서 모임을 얼마나 할까? 그 기간은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기간 무제한도 있을 수 있겠지만 1년이나 몇 개월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도 처음에 열정이 느슨해지지 않게 꾸준히 참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번 1년간 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석 달 동안 10권의 책을 읽는다. 이런 식으로 정해서 모임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한 모임을 매듭을 짓고 또 다시 시작을 하면은 더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모인 사람들은 다양해도 좋고요. 또 비슷한 점을 공유한 사람들도 좋고 각각 장점이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수록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어서 좋고 또 연령대나 하는 일 또는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이라면 더 편하게 공감 가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 수는 10명이 넘지 않은 게 좋더라고요. 너무 적으면 활기가 좀 없을 수도 있고 10명이 넘어가면 좀 정신이 없어요. 이야기를 다 같이 나누기엔 너무 많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임 참가자들을 10명만 받는다고 해도 모임마다 좀 빠지는 분들이 한 2~3명씩은 꼭 있으니까 한 10명 정도 정원으로 하면 5명에서 10명 사이에 이렇게 참가하는 분들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모임을 어디서 할까 장소가 좀 고민이 되는데 장소는 북카페 같은 것도 좋죠. 저희 책닷의 후원 카페 더나더나에서도 독서 모임을 하시기 좋은데요. 신촌의 서강대 근처에 있는 이 더나더나는 일단 손님이 많이 없어 조용하고 미리 예약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조용한 북카페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고 또 요즘은 독서 모임을 지원하는 분위기라서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장소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모임을 위한 공간을 대여해 주는 곳이 많고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면 사용 가능한 공간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무료도 있고 또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찾아보면 공공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온라인 독서 모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강의도 많아지고 독서 모임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온라인 독서 모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준비는 오프라인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온라인 모임은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으니까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멀리 사는 사람들끼리도 온라인 모임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 좋고요. 서울과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독서 모임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독서 모임 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온라인 강의나 온라인 회의에서 많이 이용하는 줌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담 없이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밴드에 함께 읽을 책을 올리고 거기에 자신이 읽은 감상을 댓글로 달고 또 거기에 다른 사람이 의견을 올리고 하며 온라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카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인터넷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함께 읽을 책을 올리고 거기에 댓글로 다는 식으로 온라인 대화를 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온라인 모임을 하면 기록이 남는다는 것도 좋은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맨 처음 모임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서로 얼굴도 보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죠. 온라인과 몇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도 더 친하게 오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이런 온라인 독서 모임은 가족끼리도 해보면 좋은데요. 매일 같이 보는데 굳이 온라인으로 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사실 매일 보는 가족이지만 독서 모임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 독서방을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가볍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 정도는 재미있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같이 하는 건 계속될 추세인 듯 합니다. 도서관에서도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학교나 회사에서도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일하는 것들에 대해 방법들이 많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독서 모임도 좋은 방법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임이 꾸려지고 준비를 마치셨다면 다음은 모임을 어떻게 운영할까인데요. 우선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모여서 감상 나누고 것도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좀 신변 잡담으로 되기가 쉽고요.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려면 이야기 나눌 거리를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발제라고도 하죠. 발제를 아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질문거리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것들을 적어서 준비를 하면 훨씬 이야기가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진행하다 보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또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진행자의 역할이 필요한 순간이죠.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은 발언보다는 경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듣기만 하는 분들은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죠.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은 모임을 꾸준히 지속하려면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책을 읽어봐야지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과 핑계로 안 읽어오고 아예 안 나오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면 모임을 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하기도 참 불편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최소한의 규칙을 미리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책을 안 읽어오거나 결석을 몇 번 이상 하면 어떤 벌칙을 정하거나 아니면 약간 회비를 걷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달성하고 싶은 목표에 참가비를 걸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참가비를 돌려받는 어플이 있는데요. 달성을 못하면 물론 못 받고요. 그 어떤 결심에 돈을 걸게 되면 사람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딸도 정말 아침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는데 그 어플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목표를 신청하고 참가비 10,000원을 걸더니 2주 동안 진짜 그 시간에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독서 모임도 그 회비를 거두면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비를 걷어서 열심히 참가한 사람들한테 책이나 상품을 사줘도 좋고 또 같이 뒤풀이를 해도 좋고요. 이렇게 모임 준비부터 진행 운영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보시면 시행착오를 해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더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시작하시는데 작은 용기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서 정책의 방향이 사회적 독서인데요. 갈수록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되는데 그러다 보면 고립감도 많이 느끼게 되죠. 사회적 독서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독서 모임과 같이 사회적 독서를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책을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누면서 공동체 유대감과 따뜻함을 느끼고 개인의 행복감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이나 지식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큰 수확이겠죠. 친구들이나 이웃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하고도 좋고요.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부담 없이 독서 모임을 작게 시작해 본다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발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독서 모임을 잘 운영하는 사례로 강원도에 있는 홍천여고를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율 독서 동아리가 무려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독서 모임을 학생들은 사랑받는 가장 완벽한 대화, 우정을 기르는 방법, 친구를 이어주는 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책으로 따뜻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학교에서 그 독서 동아리를 운영했던 이야기를 담은 독서 동아리 100개면 학교가 바뀐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책 얘기가 나온 김에 독서 모임에 대한 책 몇 권 더 소개드려 볼까요? 독서 모임 꾸리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독서 모임을 꾸려온 저자가 쓴 책으로 아주 얇은 책인데 독서 모임을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군더더기 없이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권은 엄마의 책 모임이라는 책인데요. 아이가 있는 엄마들이 책 모임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책 모임 방법에 대해 쓴 책인데 편안하게 잘 읽히는 책입니다. 다른 한 권은 책으로 크는 아이들입니다. 국어 선생님이신 저자가 자신의 아이들과 이웃의 친구와 함께 오랫동안 가정 독서 모임을 꾸려온 이야기인데요. 이 책을 읽고 저도 집에서 아이들과 아이들 친구들하고 독서 모임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끝으로 소개드릴 책은 같이 읽고 함께 살다인데요. 이 책은 전국의 24개 독서 모임 인터뷰를 실은 책입니다.
다양한 독서 모임 사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온 한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독서 모임의 힘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이들은 삶의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이다. 혼자를 벗어나 가치를 갈망하는 마음도 이로부터 생겨난다. 또 다른 삶에 대한 갈망은 좋은 삶에 대한 갈망으로 흔히 이어진다. 같이 읽기는 인생의 우애를 불러오고 공동의 추구를 형성한다. 오랫동안 책을 같이 읽는 것은 결국 삶을 함께하는 일이다. 책으로 자신을 바꾸고 가족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는 아름다운 혁명을 일으킨다. 책으로 자신을 바꾸고 가족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는 아름다운 혁명이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게 되네요. 정말 독서 공동체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곳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독서 모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소개드린 책 목록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에 책모아 고민 상담 댓글로 올려드릴게요. 독서 모임을 하시는데 작은아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류한경이었고요. 책모아 고민 상담 독서 모임 어떻게 할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